저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방송을 확률한 확성기만 지금 남아 있어요. 방송이 중단됐다가 그 재개가 됐거든요. 방송이. 왜냐면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대 도발하는 바람에 재개가 됐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안 하다가 했잖아요.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군인 4명, 민간인 15명이 탈북자가 나왔어요. 안 실제 하다가 데이터입니다. 하니까. 예. 박성기. 예. 확성기 방송이.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면은 북한 병사들은 자유대안에 대한 동정심이 스스로 나오게 되고 기술하게 되고 자기 조직 내도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해요. DMZ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날씨 얘기. 일기. 날씨는 방송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정가관이 우리가 보는 영상이 아니라 글씨예요? 아니면 영상이에요? 크기가 하나가 이거만 합니다. 한 글자가. 재밌다. 한 글자가. 재밌다. 진짜 보이겠다. 이만한 게 6개가 있어요. 우와. 6개 글자로 주간에는 3km 정도는 보여요. 라이터 켜줘도. 야간에는 10km 이상 보여요. 글씨가. 밤에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오전에 비. 이거만 딱 붙여요. 근데 만약에 오전에 비가 왔다. 비가 오네? 그 정도로 이게 뭔가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죠. 아 정말요? 중요하니까. 특히 날씨 같은 거는 조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나요. 바다의 물결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 예, 북한에서는 어떤 정보도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군과 정보 당국에서도 이 날씨 뉴스를 전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우리 방송을 신뢰하고 한국에 넘어오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광판에 더 좋은 효과가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뭐냐면요. 내가 기순을 내겠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근데 등대가 보이는 거야. 등대가 되는 거구나. 야. 밤에 10km 뒤에는 불빛도 보이니까 등대 역할을 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의 용역에서 한번 한국을 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지. 그러면 요명이 트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암흑천지에서 휴전선 너머를 보면 산불 나지 않았나? 그다음 언 휴전선이 전등화를 쫙 켜놨어. 그런데 우리는 새까매. 등잔 기름도 얻기 힘들어서 조금 책 보려면 콧구멍 새까만데 엄마가 때려. 공부 무슨 공부냐. 뭐라. 조금 잘 사는 집이 태양 비판으로 충전해서 전기를 벌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어. 그러니까 일찍이 자야 돼. 오죽했으면 저기 이제 북한에서 일산 자유로 유전 꺼달라고. 네, 맞아요. 아니 거기서 보인다고. 보여요. 잘 보여가지고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 보니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멀리서 그 차들이 지나다니고 보인대요. 자기는 부대에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차 10대를 보기가 힘든데 저기는 매일 수백 대가 지나가니까 남조선은 얼마나 잘 싸면 저렇게 차들이 저렇게 수태반이 지나가니 이것만 봐도 군인들이 되게 동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씨가 이렇게 좀 먹히면은 아니면 그러면 이 전광판에다가 먹방이나 지금 유행하잖아요. 먹방 이런 거. 먹방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이 한때 크게 효과를 봤던 게 있어요. 뭐야? 고기 굽는 거예요? 뭐야?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전면 어떡해요. 귀엽게. 최전방 지역의 그 높은 애기봉에 애기봉에 있는 대형 성탄 트리에 휘황찬란한 성탄 트리 불을 쫙 와, 너무 어떡해. 상상만 해도. 자본주의의 상징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이거는 그냥 노란 전기불이 아니거든. 성탄 트리가 주는 감성. 이게 실제로 제발 북한이 성탄 트리 좀 꺼달라고 우리한테 네, 영원하게 여기했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뭐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수백만의 총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전략. 이게 바로 심리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삐라 전쟁, 확성기 전쟁에 이어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리전이 있다고 합니다. 시크릿 코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6015. 심리전하고 602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6시 15분.
615 버스. 601호. 정민이는 왠지 알고 있는 거. 이 사람 또 저는 알고 있어요. 똑똑해. 천재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크릿 코드 601호. 네. 정답은 바로 이 물건에 있습니다. 네? 이 물건에 있습니다. 계산기? 무전기예요? 계산기. 무전기 같아요. 우와, 무전기 같아요. 우와. 김성민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무전기. 저기 그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라디오예요? 이거 라디오야? 이거 라디오예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라디오야? 근데 라디오가 라디오를 오랜만에 봤어. 저 안테나 올리는 거 진짜 와. 이게 왜 의미가 있어요? 저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사실 외부 소식을 또 이렇게 알아가고도 있으니까 라디오가 소중하죠 사실은. 그래서 휴대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도 되지만 그래도 간직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심리전단에서 보낸 라디오가 한 100만 대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내. 투하한 거. 어마어마하게 그런 투하했죠. 것도 보냈구나. 북한에서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휴대폰처럼 제작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특제화해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한결 좀 편하고요. 그 라디오 옆에 보면 SD 카드도 맞아, 써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보내셨던 바로 그 기종인 거네요. 엄청 들어갔죠 저것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일 낮부터 몹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뭐 돌격대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게 되게 되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파수였어. 601호가. 북한의 자유를 선물하는 숫자 6015입니다. 자, 이게 6015kHz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의 세계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크릿 코드. 그래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는 주파수는 뭐 영국, 미국, 일본, 한국 12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제일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6015 KBS 한민족 방송의 주파수 대표 주파수가 이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을 할 때 오디오를 직접 저희가 조작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고정을 해놓잖아요. 오디오 안에 있는 거를. 근데 그때만큼은 허락을 받고 다시 풀어요. 그래서 듣다 보게 되면 계속 그 KBS 방송이 나오거든요. 한민족 방송이. 네네네. 그래서 우연히 나도 모르게 우리말 같은데 뭔가 말투가 달라. 그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말 저게 드라마가 한국의 진짜 실제 모습일까 긴가민가 할 때인데 이거를 더 공고히 한국에 대한 더 신뢰를 하게 해줬던 게 바로 이 라디오가 해주는 거예요. 이 라디오 속에서 실제로 탈북한 탈북민이 나와가지고 이장가에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살 때 썩어지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야, 이 팝이 한 달만 일해도요. 이 팝만 먹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폭폭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엄청난 진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 첫 번째 심리전 종이폭탄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전은 공포의 소음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밀한 전파 전쟁입니다. 자, 이 은밀한 전파 전쟁을 위해서 저희 이만갑에서 또 다른 휴민트 한 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어렵게 진짜 이분을 궁금하네. 모셨다고 합니다.
자, 어렵게 모신 휴민트는 바로 접니다. 어디 나갔대? 접니다. 나가세요. 어디 나갔대? 아 이게 아니라 제가 그 대북 방송을 했었어요. 예. 원래 뭘 했냐면 그게 KBS 월드라고 해가지고 예. 영어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9시 뉴스 앵커를 했거든요. A United Nations Relief Agency says more than 6 million North Koreans are facing severe food shortages. The World Food Program has accordingly decided to provide food aid. 아 동영상으로? 아 그분이요? That's right. 왜 이렇게 달라 지금이랑? 이제 국제 방송 제가 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2007년도에 이제 한민족 방송이 이제 이름을 한민족 방송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 방송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팝송하는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바로 옆 스튜디오니까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이렇게 방송도 해주고 했는데 아직도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 그때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절대로 정치적인 티를 내지 마라 이거였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팩트 위주. 손김 교수님 혹시 몇 년도 방송하셨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아쉽네요. 왜요? 2004년에 KBS를 들어봤거든요. 좀 늦게 들어보시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소형 라디오가 대대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게 뭐 자수하라 할 정도로 들어왔고 장마당에서 밀매될 정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깜놀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김종일이 후계자 문제 가지고 지금 내부가 복잡하다. 아들이 3명 있다. 어린 김종일이 딸만 있다가 너무 혁명의 후대 때문에 겨우 아들 하나를 봤는데 늦자식을 보다나니까 아직 출마를 못 시키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3명씩이나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놀란 건 2004년 지금 3월 말 4월 초쯤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구나. 그걸 뉴스에서 들어요. 네, 이때 탄핵이라는 정치 용어가 너무도 귀에 솔어서 이건 무슨 말이지? 탄핵? 한국에서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나? 핵을 개발하려고 하나? 핵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말을 그 정치 용어를 제가 알기 위해서 정말 숱한 연구와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내가 알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술 먹으면서도 이 말이 나갈까 봐 막 입을 깨물어, 혀를 깨물어. 나가는 날에는 술 취해서 내가 한 말이 잘못하는 날에는 너 어디서 들었지? 장마당에서 들었다면 그건 흔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묵새기는 게 더 괴로워. 그렇지. 그래.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로가 막히면은 미치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자연스러운 갈망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제일 1위가 드라마였대요. 그리고 2위로 나온 것이 2위 궁금하다. K-팝. 그리고 3위가 바로 라디오. 결국 1, 2위는 되게 자발적인 거네. 네. 그리고 라디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위가 라디오. 저희 때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또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게 됐다게 되면 요즘의 사람들은 차라리 드라마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저게 정말 실제일까? 차라리 일반인들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나온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다 달라. 해서 들어간 게 6시 내 고향 이런 같은 정말 리얼. 근데 그런 거를 은근히 북한 사람들이 그걸 환호한다는 농촌이니까. 거예요. 왜냐면 농촌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눈이 화따닥 뒤집어지는 게 농촌이라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못 사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아라 씨도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어깨가 공주야. 네, 근데 저도 탈북하면서 그 농촌에 가게 되면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새틀을 먹어요. 근데 남한의 시골 사람들은 뭘 먹냐 했더니 하얀 이 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가 하면 반찬이 진수성찬이야. 근데 시골 사람들이 하나같이 트랙터하고 자가용 승용차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시장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가 아니다. 시골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니 도시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드라마의 모습은 진짜구나. 6시 내 고향이 최고네. 아, 나 이거 너무 의외인데? 6시 내 고향이요? 근데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신 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 그렇죠. 명동 보여주는 거는 너무 외계. 뭔가 이게 꾸며진 것 같고.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아마 이제 그 뉴스에 잠깐 그 비춰졌던 대북전단지 사업의 일면만 보고 좀 이제 오해하시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 보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입체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대북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 수 있어가지고 좀 보람찬 방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